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 대선을 사흘 정도 앞두고 터졌었던 뉴스타파의 녹취록, 그 녹취록이 사실상 짜깁기랑 조작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파장이 커지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뭐 논란이 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의 환경 자체를 뒤집어 엎을 만큼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창 이제 뭐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 같은 역할을 했었던, 민주당의 기관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공영방송들, MBC, YTN, KBS, 한겨레, 뭐 경향 이런 식의 어떤 언론사들을 싹 다 갈아엎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이번 사건은 크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그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앞두고 보도했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대선 때 가장 시끄러웠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장동 사건이었죠. 이재명과 대장동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뉴스타파의 그 보도, 김만배랑 신앙님 두 사람이 녹취를 한 거,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인가 보다. 윤석열이 중수과장이었을 때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사람의 사건을 무마시켜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무마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네 라는 식의 인식이 만들어질 만큼,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옮겨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보도가 바로 뉴스타파에 지금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 보도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냥 대선 개입 하는 것도 아니고 MBC 그리고 뭐 KBS, YTN 이런 식의 공영방송들까지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참여를 함으로써 온 진짜 나라를 대선 그 사기극으로 뒤덮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관련된 보도를 했던 곳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폐간을 시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그 뉴스타파의 보도가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길래 이렇게나 시끄러운 것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지금 사안에 대해 가지고 가장 지금 수혜를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이재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런 처지가 맞는지,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당시 이제 그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랑 신앙님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중수과장이었던 윤석열, 그때 이제 담당했던 사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었는데, 그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했었던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중수과장이 무마시켜줬다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뭐 연루가 돼 있기는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화동인의 한 곳에 또 실소유주였던 사람도 이제 그 조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 당시 이제 그 뉴스타파의 논리에 따르면은 윤석열 중수과장이 조영 씨에 대한 수사를 봐주게 했기 때문에 조영이가 뭐 수천억 가까이, 뭐 천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었다. 요게 이제 뉴스타파의 기본적인 논리였죠. 그리고 그 논리를 팩트 체크조차 똑바로 하지 않고 주요 언론사들이 고지고대로 받아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MBC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내놨었고요. 이거 뭐 요즘 유튜버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JTBC 또한 마찬가지로 뉴스타파의 주장을 사실상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조작이 됐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터뜨렸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정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김만배랑 조영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김만배랑 신앙님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만배가 인터뷰의 대가로서 1억 6,500만 원 정도를 줬다라는 게 검찰이 지금 확인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뭐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책값으로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신흥님이가 혼맥지도라 그래가지고 3권의 책을 썼는데 저 책에 대한 예술적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김한배가 판단해가지고 권당 5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붙여가지고 1억 6천5백만 원을 줬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가던 개가 진짜 웃을 일이죠. 책에는 뭐가 붙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붙지 않는 그것까지 10%까지 쳐줘가지고 뭐 저 책에 혼맥 무슨 뭐 그냥 얘기만 살짝 들어봐도 약간 좀 무신론 같은 느낌이, 무신론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무당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 그 책에 뭐 예술적 가치 막 감명을 받아가지고 1억 6천5백만 원 VTA까지 그 합쳐가지고 줬다. 진짜 이거 누가 믿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사실상 이 녹취록 자체가 조작으로, 그리고 또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다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JTBC도 지금 사과 방송을 했고요. MBC 또한 마찬가지로 그 MBC조차도 지금 사과 방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타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지들이 마치 뭐 억울한 것처럼 신학님이랑 김만배 두 사람의 대화 72분 전체 파일을 다 공개를 했는데, 실제 지금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보시면은요, 빨간색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빠진, 뉴스타파가 원래 보도했던 내용에서는 빠졌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빠진 내용을 보니까 김만배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수사를 하고 커피를 타줬던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박모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김만배 저 빨간색 부분은 봐주기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밖에 없어요. 커피를 타줬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조용히 만난 사람, 이 누구였다? 윤석열이 아니라 박모 검사 였다, 박길배라고 하는 검사였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뉴스타파가 빼고 그리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남아있는 까만색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박영수랑 윤석열이 통했던 거야?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이렇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뉴스타파를 폐간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MBC랑 JTBC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과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개입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진짜 엄중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에서 과연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루가 안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100% 이재명과 민주당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이 녹취록이 보도가 됐던 게 대선 사흘 전이라고 했죠. 2022년도 3월 6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2주 전쯤에 2월 25일에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이 분명히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조우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커피를 왜 사줬냐? 커피를 왜 타줬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때 당시 2월 25일 대선 토론 당시만 하더라도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기 전이었고요. 2주 전이었고요. 어떤 언론사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조우영과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드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재명이는 어떻게 저 내용을 알고, 어느 누구도 조우영과 윤석열이 무슨 뭐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뉴스타파가 대선 4일 전에 보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재명이는 어디에서 저 정보를 듣고서 그 보도가 있기 2주 전에 대선 토론에 나와가지고 조우영과 커피를 운운할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심이 되는 게,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동규 씨랑 이재명이랑 한 팀이었죠. 그렇죠?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에 유동규 씨가 무슨 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재명이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저 때도 어땠어요? 어느 누구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뉴스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사실상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먼저 보도가 되기도 전에 저거를 따져 물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동규 씨한테도 그렇게 극단 선택을 시도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던 게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되기도 전에 이재명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말고 무슨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우영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어떻다라는 등
아니면 이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등 그 얘기가 언제부터 튀어나왔었어요. 민주당에서는 한참 전에 2021년도 10월 달부터 그 얘기를 쏟아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뉴스타파의 보도는 대선 사흘 전에 있었는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의 뭐 1년 전부터 거의 한 3, 4개월인가요? 몇 개월입니까? 한 4개월 전부터 저 내용을 알고서 미리 저렇게 당적인 차원에서 공세를 펼쳤던 것인지, 이재명은 그거를 또 어떻게 알고 있어가지고 대선 토론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든 길은 하나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이 누구랑 한 팀이었다? 김만배랑 한 팀이었고 뉴스타파랑 한 팀이었다라는 거 말고는 없겠죠. 뉴스타파는 패간을 통해 가지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패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 간판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사상 초유 대선 개입 사건이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고, 그 끝은 누구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